기독교하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교리가 분명한데 불교는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완전히 다른 종교 같거든요. 도대체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이게 역사도 오래되고요. 또 그 이제 기독교 같은 건 유일신이니까 좀 그런데 불교는 이제 이게 되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래서 되게 좀 복잡합니다. 좀 네. 많은 게 필요하고. 근데 초기 불교에서 이게 모든 건 초기 불교에서 시작해서 부파 불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 부파 불교의 문제를 또 비판하면서 나온 게 대승 불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변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걸 이해하려면 불교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네. 우리 선언에서 그 동대 교수님들이 강의해 놓은 그 불교 역사에 대한 게 있거든요.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지금 명상하고 관련해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그 호흡 수련을 통한 명상법을 가르쳤는데 그 대승 불교에 오면 뭐 선불교라든지 화두 참선이라든지 뭐 이런 뭐 저 무자하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서 수행하면 되는데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게 이제 불교가 처음 발생한 게 인도라는 문화 속에서 이제 나타났잖아요. 그죠? 시작된 거는. 근데 그 문화에서는 뭐 예를 들면 탁발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웠어요. 그런데 이제 저 북방부에 가면 춥고 문화가 전혀 다른 문화잖아요. 인도하고 중국은. 이게 문화가 달라지고 이제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면 또 그 불교 내용은 그대로지만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방식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뭐 대승불교도 어떻게 보면요. 그때 당시에 인도 내에서 힌두교가 막 이렇게 자라고 저쪽 접경지대에서 뭐 그런 이제 그리스 문화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도 지금 보면 막 여러 문화가 섞이고 있잖아요. 현대 사회가. 그런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면 서로가 영향을 받으면서 좋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좀 호응이 잘 되는 건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지금 우리가 뭐 BTS가 성공하니까 뭐 스님들이 비텐스라고 막 스님들이 노래 부르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. 문화적으로 그런 게 막 교류가 일어나면서 섞이다 보면은 원래 모습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게 그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수행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. 부처님이 하신 게 제일 표준인데 하다 보면 자기한테 그게 잘 수행이 안 되고 하면 다른 길도 찾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그 속에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 팔정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 거예요. 그 속에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견해나 이런 게 다 담겨 있다면 수행 방법이 좀 달라도 가는 길은 똑같다. 근데 팔정도가 없이 가면 이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화두선이나 이런 것도 무조건 그걸 배척하기보다 여기에 팔정도적인 요소에서 있느냐, 그게 없다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이런 걸 잘 살펴서 그게 이제 좀 그렇게 되도록 하면 좋은데 뭐 아무래도 이게 워낙 그 부처님 나시고 나서 오랜 2700년이 흘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사회 문화 속에서 섞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.